기술적으로 이탈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의 여러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 때문에 꺾일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근데 원전은 또 달라요, 작가님. 좀 유망 섹터는 한국에서는 어디를 보시고 미국에서는 어디를 보시나요? 일단 그래도 두 공통적으로 AI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선과 방산 섹터가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상승 추세 이탈로 봐야 되나 아니면 내년 수주 모멘텀을 앞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될까? 여기에 원전까지 포함해서 조방원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올해 휩쓸었던 종목이죠. 기술적으로는 이탈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어디까지 지켜야 될 선을 이탈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 방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랑 종전 시그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러면은 시장에 숨쉬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길 팔고 반도체를 사게 되겠죠. 혹은 여길 팔고 바이오를 사고요. 근데 그쪽 섹터가 3분기까지 실적 봤을 때 무지 좋았습니다. 근데 4분기가 안 좋느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수급 이동입니다. 수급 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내 종목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 기초 체력 혹은 내 종목의 논리가 변하지 않았을 때 조선업종의 수급은요, 아시다시피 조선업종의 실적은 지금의 수주가 아니고 안 좋을 때 뉴스 보시면은 이런 거 나와요. 조선업종 수주가 지금 급감했다고. 그게 원래 안 좋았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우리가 고부가가치 선의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수주가 떨어지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익으로 메꿔줄 수 있다는 게 올랐을 때 놀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얘기 안 한 지 한 몇 주 됐는데 마스가, 그렇죠? 마스가 얘기 안 하잖아요.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와서. 구체적인 건 제가 뉴스든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는 회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했었을 때 군함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얼마 전에 A라는 업체가 호주 업체 군함에 탈락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업체 탈락할 수 있죠. 우리는 미국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네요. 약간은 그 주가의 핵심 키팩터와는 다르게 빠지는, 그리고 수급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손절매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과거에 그쪽 섹터 매매하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실적 시즌 근처에 움직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실적 시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1월달 삼성전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때 보고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먼저 나오냐면 조선 탑 5사 영업이익 추정치가 3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다 떨어졌다. 혹은 수주 잔고가 어쩌다 저쳤다. 그러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시장에 회자가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게 수급 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그리고 혹은 아까 신용계좌 잠깐 말씀드렸는데 A라는 조선업종은 내가 끝까지 가겠다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2, 3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털리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여기서 제가 털리지 말자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우리 방송일 현재는 기술적으로 이탈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의 여러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 때문에 꺾일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거는 다음 실적 발표 시즌 가야지 알 수 있다. 또 근데 원전은 또 달라요, 작가님. 또 원전은 원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어요. 근데 막상 원전이 꺾이게 된 거는 어디입니까? AI 버블론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도 꺾이고 브로드컴도 꺾이고. 그러면 원전에 대한 기본 기전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를 하고 할 때 에너지 부족 현상 때문에 원전을 계속 지을 수 있다는 내러티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막상 최근에는 딴 거를 하려고 조금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일개 제 증권사 재건이 이 시장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리스트 마켓은 항상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수급 왜곡 현상들 때문에 워낙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일단 이 실상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런 우리가 중후장대한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던 조방원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sektor에 수급을 좀 뺏겼고 실적 측면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시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게 보시는 조방원전, 네. 이 중에서 좋게 보시는 섹터는 어딘가요? 개인적으로 길게 봤을 때 원전을 좀 좋게 보고요. 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처음 첫 삽을 뜨는 중이지 않습니까? 원전 한번 지을 때 거의 10년, 20년씩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긴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일단 길게는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12월 남았는데 12월과 내년에 한국과 미국 주식 둘 중에서 어느 시장을 좀 더 좋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유망 섹터는 한국에서는 어디를 보시고 미국에서는 어디를 보시나요? 일단 그래도 두 공통적으로 AI가 좋습니다. AI가 좋은데 시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저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식에는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가 되는 쪽이 좋습니다. 숫자가 되는 쪽은 크게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맞긴 맞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녹여낼 수 있는지가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코스닥이 좋았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라는 개별 업종 찍기도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오늘과 내일이 많이 다릅니다. 나쁜 놈이라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내일이 시향이 너무 달라요, 코스닥은. 그러하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도 좋긴 좋지만 저는 코스닥 지수 전체를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어쨌든 4,000포인트 왔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초반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거면은 1000에서 1100포인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장주입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갈 때는 논리를 거의 보지 않고 가요. 하나를 뜯어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다가 코스닥 A 주식 보면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보시지 말고 전반적인 지수 자체는 항상 프로그램 수급으로 이런 시향이 섹터 포트폴리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코스피 일부, 코스닥 일부를 혹은 코리아, 니케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일부 코스닥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봤을 때 지수를 일부 보시는 거에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도 반도체는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가 AI 거품론 잠전에 좀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 GPU 의존도에서 벗어난 구글의 TPU 전략이 반도체 시장 편도를 좀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까지 사실 처음 이런 TPU 이슈가 나왔을 때, 제미나이 3.0 나왔을 때, 그때 저만 헷갈려 했던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헷갈려 했습니다. 종목들이 빠졌다 올랐다. 물론 그 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시면 구글을 매수를 했죠. 알파벳을. 이렇기 때문에 미리 해안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녹아내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TPU 자체는 아시다시피 텐서라고 얘기해요. 텐서. 그러니까는 GPU보다는 가격이 좀 싸고요. 특정 클라우드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GPU 봤을 때 풍기 현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판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억해 보시면 젠슨한 회장이 깐부회동 할 때도 26만 장 우리나라 준다 했을 때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사실. 그만큼 GPU는 풍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TPU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일부 연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됐다. 이런 거를 외신을 봤을 때는 TPU 용도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성격으로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일단 지금까지 외신을 해석한 건 이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반도체 시장은 계속 고잉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HBM 어떻게 해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TPU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 HBM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실 그리고 TPU라는 이런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이 설계를 하고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오는 신기술이 아니고 이전에 회자가 되었던 부분인데 TPU라는 것보단 제미나이 3.0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써보니까 엄청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미지 변환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화가 만들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저는 지금 추세,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AI 때문에 발전하고 있는 추세,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가는 추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는 유지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의 TPU는 어쨌든 엔비디아에게는 좀 악영향을 끼쳤는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위기인 건가요? 기회인 건가요? 그 얘기가 나와서 처음 당일에는 이런 거 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만에 보고를 살펴보니까는 올해 TPU 내 HBM 공급 비중이 하이닉스가 56%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43%로 추정이 돼요. 일단 증권사 추정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증권사 보는 거에 따라서 하이닉스 양이 높을 수 있다, 삼성전자 높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또 확장을 하자면은 마이크론은
신수의 대응이 일부 역부족일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라든지 보고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추정해 봤을 때는 국내 업계가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이거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처음 그 이슈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빠지면 어떡해? GPU 안 팔리면 어떡해? 하이닉스가 7% 빠졌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덜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계속 시황이 발전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그 HBM 출하량 그 캐파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쫓아오지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TPU 내 HBM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강구도의 확률이 높다는 것도 충분히 추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정치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주식을 볼 때 이익 관점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60조였다가 80조였다가 지금 잘 부르는 거 100조거든요. 100조. 그게 지금 한 1, 2주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물론 투자자분들께서는 무슨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굉장히 많은 리서치 조직 안에서 논리 세계를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메모리 가격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낸드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막상 시장 측면에 봤을 때, 와, 반도체 업황, 증권사에서 뭐 얘기할 때는 일주일만 얘기가 바뀌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황이 그렇게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황에 너무 휩쓸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추정치는요, 대부분 AI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글에서 제미나이 3.0이 성공한 평가를 받으면서 AI 버블론이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거품론이 구글의 3.0으로 인해 좀 잦아드는 분위기인데 다시 그럼 AI 인프라 관련주 반도체나 전력 등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조금 조심스럽고요. 요건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요즘 그 전력기기 쪽 안 좋습니다. 차트 오늘 보니까 또 깨졌어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봤더니 다 좋아요. 그리고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만 잠깐만 띄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GPU 26만 장이 AI 엔비디아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겠죠. 물론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구동하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 센터와 여러 가지가 인프라가 깔려야 될 겁니다. 국내에서도요. 그건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기기 3사, 4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강한 종목이 요즘 좀 강해요. 약간 밀리는 종목은 미국에 증설하고 있는 쪽은 좀 약해요. 그런데 막상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설하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회사는 자기의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시황을 바라볼 때 그 섹터를 바라보는 혹은 지금은 한국을 바라볼 때 지금은 미국의 수주를 바라볼 때가 시황마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전력기 갖고 계신 분들 요즘 화딱지 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역시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고 데이터 센터 여전히 지어지고 있고 회사들 추정치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2차 전지 할 때요. 3년치 땡겨왔다 그러잖아요. 계속. 쇼티지가 2030년, 35년 옵니다. 전력기기는요. 데이터 센터는요. 그러면은 그게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쇼티지로서 진행될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혹은 AI 버블론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이런 거라죠. 혹은 얼마 전에 이제 AI 버블론 나올 때 빅테크 이사들, 뭐 예를 들어 여러 종목들의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것들 때문에 인프라 업체들이 같이 밀렸어요. 네. 그러면 여전히 이 AI라는 시황을 보시고 내 종목이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지 혹은 지금은 실적 추정치를 보는 구간이 아닌 내러티브를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워렌 버핏이 구글에 6조 원 넘게 투자한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버핏의 투자는 그럼 AI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걸 신호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리고 버핏은 왜 구글을 샀을까요? 아마도 플랫폼을 본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라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버핏 할아버지의 머릿속까지 들어오지 않았고요. 최근에 그 버블인가 아닌가 했을 때 저희 업계에서는 금리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CDS 프리미엄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부도 확률이잖아요. CDS 프리미엄이.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대비해서 이익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실질적으로 기업은요. 특히 빅테크라든지 국내 큰 기업들은 사업 계획을 무지막지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만큼의 부채를 갖고 있다 칠게요. 그럼 부채를 갖고 있을 때 지금 금리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 금리가 인상했을 때의 시나리오 이런 거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내년에 내야 될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반도체에 투자를 할 때의 이자 비용은 그들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틀리느냐? 금리가 갑작스레 튈 때. 이건 틀리죠. 이건 터지죠. 과거의 사례 봤을 때 금리가 인하 기조에 있다가 인상 기조에 들어갔을 때 많이 터집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라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분간 터질 확률은 적다. 그리고 거기서 버블이라 얘기하는 건 또 캐펙 투자를 많이 한 다음에 투자 이후에 회수될 돈이 적을 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먼 후의 미래일이잖아요. 당장 그거 가지고 버블이 터진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금 똑같이 드리는데 저도 말하는 입장에서 엔비디아 6% 빠져 있으면 저도 덜덜덜 거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는 좀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그때는 내가 정말 시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내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수혜자가 되어 주도권을 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제가 뭐 인사이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애플이랑 계약 공시한 거 다 보셨을 거고 테슬라랑 AI6 반도체 한 거 다 보셨을 거고 그게 막상 파운드리 부분 쪽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TSMC가 워낙 바쁘니까 그랬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더라도 다 변화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AI6 반도체 아마 자율주행 향으로 만들 것 같은데 AI 향으로 만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 레퍼런스가 돼서 만들어진다면 다른 빅테크들도 일부 쓰겠죠. 이미 삼성전자는 다른 쪽 다 고객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생태계 자체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에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과 내년 숫자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오르는 거 지금 몇 달 만에 거의 3배 났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DDR5, DDR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오른 것 때문에 내년 추정치가 높아졌는데 막상 하나하나 다른 쪽으로 우리가 또 환기를 낼 수 있다. 파운드리 쪽, AI6 반도체 된다면은 좀 더 다변화 되겠죠. 이익 추정치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는 또 주가가 하락한 SK하이닉스 사들이며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분들이 이러한 역박사 투자는 괜찮은 전략일까요? 일단 숫자가 되는 것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매수에다 이런 논리는 좀 빼고요. 숫자가 되는 종목이 저를 실망시킨 적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여기 숫자가 된 종목이라는 건 실적이 좋다는 의미죠. 내년에 이익 전망치죠.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이익 전망치가 수정될 수 있는 거가 컨디션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매크로가 부러지거나 혹은 AI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론이 현실화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전제가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 숫자가 높아지는 거, 영업이익 추정이 높아지는 건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시황 안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 팔 때 사시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살 때 높을 때 파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좀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어디를 더 좋게 보시고 두 종목의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좀 열려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데 중간사 목표가로는 하이닉스 제일 많이 나온 게 뭐 100만 원도 좀 빼고요. 한 70만 원까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4만에서 15만 원 정도. 가장 높은 게 15만 원대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높은 거에 10%를 다운을 시킵니다. 저희가 편하게 고객들한테 얘기 드릴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근거로 했던 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들의 목표 주가의 일부분 할인시켜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목표가를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못 팔거나 혹은 여기서 계속 올라가서 워낙 시황이 좋으니까는 주저할 때 다시 빠져가지고 그전 목표가를 쳐다보는 우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 레포트의 변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증권과 목표가도 사양되고 있는데 특히 HBM용 미세 공정 장비나 테스트 소켓 관련주 실적 개선에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데 소부장 업체들 전반으로 같이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몇몇 업체만 높고요. 그건 이제 뭐 A, B 업체 정도면 될 텐데 이게 일반적으로 소부장 업체를 투자하는 거는 지금 시즌이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즌이 하면 실적 배보가 다 끝난 시점 그리고
내러티브라든지 뉴스가 많이 있을 시점에 소부장이 많이 움직입니다. 일단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최근에 소켓 좋거든요. 소켓이 좋은 이유는 TPO 관련주라고 엮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켓이라는 것 자체 경우는 여러 공정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R&D라든지 이런 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켓 관련주가 한 3, 4개 정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큰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소부장 다시 말씀 좀 드리는데 계속 순환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공정, 장비, 후공정, HBM 갔다가 그 다음에 오사트라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패키징 갔다가 소켓 갔다가 그 다음에 갈 거가 보니까는 소모품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를 돕니다. 이게 막상 기관들 입장 혹은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삼성전 하이닉스처럼 많이 배가 되지 않는 일부 소부장 업체들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오름 팝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순환을 돌거든요. 소부장 안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하셔야 될 일은 각 섹터별로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전공정은 좀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지 혹은 뭐는 올랐는데 빠져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사이클을 보는 것도 지금 속해 좋은 건 맞거든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구글 TPU 때문에 시작된 이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브로드콤이 빠진다? 그럼 같이 빠지거든요. 같은 관련주로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조금은 그 사이클을 면밀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소부장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얘기 한다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삼성전 하이닉스는 큰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의 일부 그리고 소부장은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부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다시피 전자닉스가 변동성이 적을 때 했거든요. 투자자분들 기억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닉스 변동성이 있어요. 숫자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했는데 외국인이 팔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외국인 수급이 바뀌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부탁드릴게요. 숫자가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실적이 좋은 쪽 하는 게 맞다고. 소부장은 좋은 종목, 좋은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하는 생각인데요. 한 종목, 여러 종목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개 실적 좋아질 만한 거를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켓, 혹은 기판의 한 종목, 소켓의 한 종목, 후공정 패키징의 한 종목. 그래서 거기들을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